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원적 세계관에 고착되어 있고 두 개의 분리된 요소로부터 만들어진 우주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라 부르는 딱딱한 요소를 갖고 있으며 에너지라 부르는 유동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원적 세계관은 명백히 육체적 감각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세계관에 집착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은 인간의 감각들이 실제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과학의 시대에 감각적 인식에 기초한 세계관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만큼이나 불완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세계관을 기꺼이 영원히 떠난다면 자신의 개인적 영적 여정에서 크게 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모든 것이 에너지로 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과학적인 사실에다 자신의 세계관을 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물질이라는 개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각들이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인간이 물질이라고 부르는 겉보기에 딱딱한 실체는 진동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이라 부르는 건 사실상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은 인간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 정신적인 개념입니다. 사실 모든 물질은 진동하는 에너지로부터 생성된 것입니다. 이런 에너지들 중 어떤 것은 인간의 마음에 딱딱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각들은 소위 물질을 구성하는 극도로 빠르게 진동하는 에너지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무밴드나 기타의 줄이 너무 빠르게 진동할 경우 어떻게 여러분이 그 하나하나의 진동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흐릿하게 인식되는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계관을 완전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표현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물질과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에 정지된 에너지와 유동적인 에너지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각에 어떻게 느껴지느냐에 상관없이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이 진동하는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마음에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조정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수용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에게 내적, 외적 상황을 통제하는 힘을 부여할 흥분되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은 자신의 개인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자기들의 심리 안에 있는 어떠한 힘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힘은 여러분을 낡은 행동 패턴으로 거꾸로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 힘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지금은 그것을 습관의 힘이라 부르도록 합시다. 모든 인간들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은 외적 행동의 산물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습관의 어떤 것들은 여러분이 자신과 삶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끼칩니다. 인간은 습관의 노예인 셈입니다. 습관은 어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질 때까지 반복함으로써 형성됩니다. 자기적인 힘이 여러분을 그 반복되는 패턴 속으로 자꾸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이 습관을 반복하면 할수록 그 자기적인 끌어당김은 더 강해집니다. 습관을 뜯어 고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 보이지 않는 힘, 혹은 이 자력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적인 마음 안에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라면 어찌 될까요? 그런 정신적 에너지가 여러분의 의식적인 마음에다 자기적인 힘을 만들어내어 여러분을 어떤 생각과 감정, 행동의 패턴 속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러 가기 위해 차에 탑승한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시동 열쇠를 꽂고 기어를 넣습니다.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를 풀고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놀랍게도 차는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바퀴가 인도 위로 구르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밤 동안 어떤 사람이 거대한 전자석을 여러분의 차 뒤에 갖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석은 여러분의 차를 뒤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엔진은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엔진을 회전하는 힘을 높임으로써 그 끌어당기는 힘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이렇게 하는 것은 엔진에 무리를 줄 뿐이고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하게만 할 뿐입니다. 뒤로 끌어당기는 자석이 있는 채로 온종일 그렇게 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자신의 차를 더 빨리 망가뜨릴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돈을 연료비로 낭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차를 뒤로 끌어당기는 전자석은 부정적인 습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석에 끌어당기는 힘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적 마음 안에 축적된 에너지에 의해서 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에너지를 자신의 감정들을 끌어당기는 감정적인 에너지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당신이 습관을 계속 반복하도록 부추깁니다. 그것은 또한 정신적 에너지 형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상황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끌어당기고 낡은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차를 뒤로 끌어당기는 그 자석의 힘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끌어당기는 자석의 힘을 극복하고 그것을 위해 엔진을 더 세게 가동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자 더 찾아보고 나서
전자석에 공급되는 힘을 끊는 것이 더 좋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으로부터 기꺼이 뒤로 물러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골똘히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끝장을 볼 때까지 엔진을 계속 밟고 있으려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자신의 외부적 행동들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행동들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먼저 마음 내면에 어떤 것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종의 개인적 변화의 열쇠는 자신의 마음이나 정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첫 발걸음은 마음 자체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일까요?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 우주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주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일종의 에너지장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에너지를 담는 용기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장으로서 당신의 마음을 그려보는 간단한 방법은 자석 주위를 감싸고 있는 장에다 그걸 비우기로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자기 육체 주위를 감싸고 있는 에너지장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과연 우리가 자신의 몸 주위에 에너지장이 존재한다는 과학적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의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인간 몸의 정기적이고 자기적 특성에 관해 행해졌습니다. 그런 연구 중에 어떤 것은 몸 주위에 전자기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의 개인적인 에너지장이 하나의 에너지 창고라면 그때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에너지장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외부의 근원으로부터 그 장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에너지장은 끊임없이 여러분 주변과 에너지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될 때 여러분의 에너지장은 그들의 에너지장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에너지를 주고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이 자신의 건강한 정신과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타인이 여러분을 짜증나게 했다면 그것이 자신을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보내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 파동들이 여러분의 개인적 에너지장 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여러분 마음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인 상태에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경험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 장 속의 에너지 파동이라는 견지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에 노출되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증오는 명백히 부정적 감정이고
사랑은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사랑과 증오 사이의 단 하나의 차이, 그것은 에너지파의 진동의 차이뿐입니다. 말하자면 사랑은 고주파 에너지이고 증오는 저주파 에너지라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는 여러분의 에너지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는 여러분의 에너지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해로운 화학물질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을 배웠듯 독성의 에너지들로부터 자신의 에너지장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자기 방어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정신을 보호하는 일종의 무술처럼 말이죠.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는 연력학의 제1법칙이라 불립니다. 이 법칙은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에너지 형태는 다른 에너지 형태로 전환될 수 있을 뿐입니다. 에너지는 다른 상태로 바뀔 때까지는 일정한 진동 상태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일단 한 에너지파가 어떤 주파수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은 그 주파수를 무한정하게 또는 어떤 것이 그 에너지의 진동을 변화시킬 때까지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에너지장은 일종의 에너지 창고라는 사실을 숙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들과 감정들은 모두 에너지의 형태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정신적, 감정적 패턴에 관여하거나 몰두함에 따라 에너지 파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런 에너지 파들 중에서 어떤 것은 여러분의 에너지장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는 자신의 개인 에너지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 중 어떤 것은 여러분의 에너지장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겨납니다. 독성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가 개인의 에너지장 속으로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연력학 제1법칙은 이 에너지가 단순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무한한 시간 동안 현재의 진동의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성 에너지가 여러분의 에너지장 속으로 들어간 후에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물이 납이나 수은 같은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런 화학물질이 몸의 세포들 속에 축적될 것이란 사실을 여러분은 압니다. 적은 양의 화학물질은 여러분의 몸에 뚜렷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축적된 양은 결국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임계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개인의 에너지장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나요? 적어도 이 에너지의 얼마간은 결국 그 장 속에 저장되리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생각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더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신의 에너지장 속에 축적될 것입니다.
이 축적물이 임계량에 도달한 후에 그 에너지는 여러분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신의 에너지장 속에 축적되는 걸 허용한다면 그 에너지는 결국 중력에 끌어당기는 힘을 창조하는 임계량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매우 부정적인 두 가지의 잠재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장 속에 있는 중력의 힘은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달리 말해 여러분의 에너지장 속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 장 속으로 더 많은 부정적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양의 부정적 에너지에 이끌립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장 속에 있는 중력의 힘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내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러분이 저장된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분명히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의식적 마음, 그 또한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그 중력에 끌어당기는 힘은 의식적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에너지장 속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저장되면 될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쉽게 정신적, 감정적, 부정적인 패턴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요인을 종합할 때 부정적이거나 하향적인 에너지 소용돌이를 창조하는 힘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에너지 장 속에 축적될 때 그 중력에 끌어당기는 힘은 여러분을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관여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길에 대해 진지한 관심이 있다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신의 개인적 에너지장 속에서 하향적인 소용돌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개념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에너지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미지의 힘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희생자가 되기 쉽습니다. 반면 여러분이 에너지가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해한다면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서 날뛰는 부정적인 에너지 소용돌이가 가진 잠재적인 영향력을 숙고할 때 이 현상이 인간에게 알려진 거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형태 속에 있는 중요한 요인이란 사실을 쉽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감정으로부터 돌출되고 감정은 생각으로부터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축적되기 시작할 때 이 에너지의 중력은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력의 힘이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의 의식적인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강박관념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력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짜증나고 초조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사소한 사건들이 여러분을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자기 삶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력이 어느 점을 넘어서기 시작한다면 부정적 감정은 여러분의 의식적인 마음을 압도할 것이고 여유롭게 삶을 즐기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우울증이라 부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부정적인 에너지의 압력을 제거할 방법을 모른다면 자연히 압력을 피할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화학 물질로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방법은 압력을 영구적으로 없애지는 못합니다. 일시적인 안도감이 점차 사라질 때 그 에너지는 더 강한 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도감을 찾으려는 욕구를 더 강하게 합니다. 이 부정적인 나선형은 너무 빨리 강렬해져서 여러분의 의식적인 마음이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극단적인 경우 그것은 자살이라는 환상의 도피를 통해 모든 생을 끝마치려는 욕망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내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왜 종종 하는지에 대해 의아해 왔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위에 이끌리게 될까요? 왜 사람들은 결국엔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 부정적인 패턴에 말려들게 되는 것일까요? 또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파괴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둔감하게 될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박한 파멸에 무감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의문들에 답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여러분의 개인적 에너지장 속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의식적인 마음을 압도하거나 파괴할 정도로 강력한 중력을 창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 에너지의 영향을 알므로써 여러분은 전에는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삶 속에 있는 많은 부정적인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부정적인 에너지에 대해 영적인 방어막을 건설하는 방법을 단순히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